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서 내각을 총탄핵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 하고 오늘은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관들까지 탄핵하라고 합니다. 모두 유튜버 김어준 씨의 주장인데요. 지난주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내각 총탄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천명하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이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즉시 탄핵하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합니다. 네. 이러한 초선 의원들의 의회 쿠데타 배후에는 이재명과 김어준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이 지령을 받고 이재명의 승인을 받아서 발표한 내란 음모입니다. 이것은 국정 중단에 대한 협박이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침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헌을 물랑케 하고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내란 음모,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인원 모두 72명, 72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 전원,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네. 행정부 최고심의기구죠. 국무회의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국무위원 6명을 줄탄핵하는 거, 이거는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정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하는 건 물론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지만 하나하나의 국무위원을 이제 국회가 가진 권능으로 그 탄핵을 하는 거는 내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게 이제 모아져서 국무회의 전체가 무력화된다. 그러면 사실은 그 국가 기능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마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분의 1 이상이 마비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시도하는 것, 이거는 뭐 법률적으로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뭐 정치 공세를 떠나서 충분히 저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고발도 가능하다. 다만 저렇게 고발했을 경우에 뭐 단기간에 무슨 결론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정치 공세성도 약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의 이 대장동 사건 변호사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비슷한 인식의 글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왜 올렸다가 지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보시죠. 지금 줄탄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탄핵의 목적으로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렇죠. 탄핵, 줄탄핵, 총탄핵의 목적은 국무회의를 무력화시켜서 법안 처리를 국회의장이 하도록 하겠다. 지금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다음이요. 실효성도 없고 내란죄 시비를 만들 수 있는 짓을 강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음이요.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하고 민주당 정치인들을 줄줄이 기소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탄핵을 줄줄이 한다는 건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로 입건될 사안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변호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실은 김어준 씨나 아니면 민주당의 초선 의원 강경파들 뭐 이런 사람들과 뭔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제 초선 의원들 위에는 이재명 대표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만 의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도 똑같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양상 그렇게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 나중에 수사를 해보니까 또는 뭐 재판을 받아보니까 무죄가 됐더라.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 외양상 비치기 때문에 만약에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내란죄를 적용을 했을 때 그 구성 요건에 맞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 대장동 변호사의 시각인데 어찌 보면 저희 같은 사람보다 아마 훨씬 더 친민주당 인사일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니까. 그런 사람 눈에조차 저렇게 비친다면
일반 보통 사람들의 그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눈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 이제 지지층의 반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삭제를 하긴 한 모양입니다만은 네. 적어도 그 우리 사회의 양쪽 진영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중간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더민초라는 곳에 그 저런 국정마비 시도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마찬가지고요. 그게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대단히 높다 하는 걸 저런 장면에서도 충분히 그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주진우 의원은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만에 하나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야권이 합세해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뭐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미선 재판관, 무정배 재판관의 임기 연장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게 또 포인트인데 7명 줄타격 돼가지고 국무회의 못 열어도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국무회의 심의사항 관련해 가지고 헌법 89조 1항 3호가 있거든요.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법률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법률안 검토할 때 거부권 행사할지 여부도 그 국무회의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에요. 국무회의는요, 심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국무회의에서 막 반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대통령이 그냥 해버리면 그럼 효력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2월 3일에 계엄을 할 때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 국무회의 열리긴 열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때 계엄하면 안 됩니다. 의결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 자체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만약에 이제 이런 뭐 국무회의가 저런 식으로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누군진 모르겠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이 이건 나는 못하겠다. 나는 그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관련된 법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